편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맛있었어 편육이. 너 안 먹어봤어? 맛있던데 뭐. 엄청 맛있어. 짱이요. 어제 그거 먹었다. 짱해 짱. 아 됐어 이제 빨리 가게. 아이, 그만 좀 해. 빨리 할게요. 네. 교수님. 네. 소주를 이렇게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 너무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원래 소주는 좀 먹어주는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술은 안주하고 술은 딱 맞게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알맞는 소주에 걸맞는 제가 네. 안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하시는 편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편육, 예. 네. 맛의 고수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통편육이에요. 네, 맞아요. 잘라서 네. 나온 편육이 아니라 이렇게 네. 통편육으로 딱 돼 있어서 저희가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요. 통으로 이렇게 왔더라고. 꽉 눌러가지고 뭉쳐진 거. 그걸 내가 원하는 두께로 싹 잘라서 먹을 수 있고 그 비계가 사실 많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진짜. 근데 저는 비계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많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비계 많은 거 싫은데 비계가 좀 안 많아서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 쫀득쫀득하고 맛있더라고. 근데 이거의 맛의 고수라는 브랜드인데요. 인스타에서 요리하는 아빠 케비야. 그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개발을 해서 출시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맛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마켓컬리나 헬로 네이처 등 이렇게 입점 자체가 까다로운 그 마켓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철학이 있으시대요. 건강한 식품은 대중성이 없다? 노. 편견을 없애고요. 좋은 재료로 맛을 맛있게 내서요. 건강함과 대중성 둘 다 잡자라는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통의 병천 아우네 식품 거기하고 손잡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이 통편육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가공시설 그 해썹 그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 분이에요. 예. 교수님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소주 편육이 한 잔 너무 땡겨요.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고 한 잔 오늘 저녁에 꼭 먹어야지. 또 사건 의뢰 하면요 이벤트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맛의 고수 사장님께서도 딱 일주일 3월 11일까지 해주신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 통편육을요 3팩을 묶어가지고 37% 할인된 가격에 주시는데 12,900원이래요. 이건 난 당장 사야겠다. 왜냐하면 이 3팩이 생각보다 한 팩이 되게 크거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난 요만한 거 한 덩어리 왔길래 이걸 누구 코에 붙여 했는데 먹어도 끝이 없어요. 잘라놓으니까. 저도 이거는 3월 11일까지니까 빨리 구입해요. 저부터 사겠습니다. 이거. 네, 전화 주문은요. 구매 링크 아시죠? 상단 저희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 댓글로 들어가셔가지고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이번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이제 어떤 증후군이나 컴플렉스를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저희가 증후군 얘기를 뽑아왔는데요. 사실 교수님이 뽑아왔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갖고 오신 게 바로 라자루스 증후군입니다. 가끔씩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라자루스 증후군이에요. 네. 라자루스 증후군. 라자루스 증후군. 부활 이런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부활한다 할 때. 네. 우리 보면은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면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영안실에서 이렇게 문 두드려 달라 그래가지고 깨어났던 사람도 있고 맞아요. 저희 또 갑자기 병풍 뒤에서 사람이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었다고 판정됐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이거를 바로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 이제 거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나자루스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김윤희 프로파일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판정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합니다. 네. 사망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몇 %일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저 이거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다다다다다다 완전히 제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점 뒤로 가다가 하나 1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0.001%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001%면 뭐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바람에 이제 0.001%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었다고 판단됐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니까 그거를 이름을 나자루스 증후군이라고 붙였고 그런 풍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유럽 쪽에서는 매장하는 거를 굉장히 기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교수님 저는 나는 나중에 죽으면 화장해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화장해달라고. 아니 근데 우리는 어차피 네. 사람이 사망했다고 의사가 판단하자마자 바로 화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뭐 3일에서 5일장 지내잖아요. 그 문상 와가지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영안실에도 이제 그 영안실 사람 두고 그 과정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네네.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하지만 병풍 이렇게 쳐놓고 그 뒤에 관에다가 사람은 들어가 있죠. 입관은 돼 있어요. 그러나 뚜껑은 덮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사람 두고 문상 받잖아요. 네. 3일에서 5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럼 그 과정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현명했던 사람들이 같아요. 과학적이었고 교수님 말씀대로.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럼 그 사건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예. 아주 최근의 사건을 하나 뽑아 오셨어요. 맞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날 오후 2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부산에 있는 뭐 아마 119로 다급하게 어떤 분이 신고했나 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하구의 한 주택인데요.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올락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유 모르겠어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신고를 받자마자 부산 사하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경한 소방교라고 그러네요. 그분이 이 현장에 출동했죠. 네.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이미 동공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체온이 식었어요. 저체온증. 그다음에 맥박이나 호흡도 감지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거의 사망 단계인 거죠. 네. 우리가 현장에 봐서도 그 사람은 좀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 반응이 있다 보니까 CPR을 또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쓰러진 분이 이제 60대 남성이 변 씨더라고요. 그분은 병원에 도착해서도 CPR 그러니까 이제 그 회생 어떤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상태가 15분 이상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뭐 심전도기도 사용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장 박동까지 정지되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가 사망 판단 내리죠. 네, 이거는 진짜 뭐 딱 봤을 때 의사가 사망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야 되나요? 적정 수준이라고 아니 규정상 뭐 15분 이상 그 심정지가 있었고 심장 박동이 정지됐다면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 뭐 현재까지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판단할 때 사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집에서도 주택에서도 그런 반응이 동공 반응이 없었고 또 여기 와서도 CPR을 15분 했는데 정지가 왔으니까 심정지가 왔으니까 당연히 의사는 사망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망 판단 내리면 바로 이제 그 응급실에서 영안실로 옮겨지죠. 네. 그래서 40분 이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변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변사.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죠. 네. 그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40분 만에 갔어요. 이거는 저는 참 이렇게 빨리 안 가거든요.
네. 솔직히 다른 일 하다가 연락 받고 변사 사람이 지금 뭐 사망해갖고 병원에서 저 장례식장 그 영안실로 옮겨졌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검찰 사건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 다 일 본 다음에 네. 이제 가서 처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 당시에 사경찰서겠죠. 경찰서 이 변사 담당했던 형사팀이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게 오후 바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야.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간대에 이제 바로 40분 후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40분 만에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변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사진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사진 다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벗긴 상태에서 다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는 절대 변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변사를 당하지 말아야지.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진을 다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사진을 다 찍는데요. 보통 그냥 흰 천을 깔아놓고요. 거기에 이제 눕혀놓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현장에 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안실에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형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보는 거는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요. 네, 맞습니다. 유관 검시라고 그러죠. 네. 눈으로 이제 완전히 이 탈의 상태에서 싹 살펴봅니다. 눈으로 사진 찍으면서 이제 그거는 뭐 앞, 뒤 다. 네, 맞습니다. 옆에도 그리고 이제 장갑 팀장이 장갑을 벗을 때가 있죠. 벗어서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 부위를 이 맨손으로 샅샅이 이렇게 만져봅니다. 네. 그래야지 또 이 움푹 들어가거나 상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머리를 더듬더듬 해보기 위해서 다 벗죠. 이제 그때 장갑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이 그걸 다 해요. 네. 요즘에는 CSI 요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옷을 다 입은 상태에 한번 그다음에 탈의 상태에서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이 경우도 가서 이제 실제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검안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 검안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목젖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러면 진짜 누워서 죽었다는 사람이 목젖이 꼴깍꼴깍 움직이는 게 경찰이 보니까 경찰도 자지러진 거죠. 근데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사실은 나는 이제 그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나사로스 증후를 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변사 사건 현장 가서 저 머리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머리를 만지는데 눈을 번쩍 뜨는 거야. 그 깜짝 놀라서 사는 줄 알고 근데 내가 만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땡기니까 눈이 떠진 건데 난 그거 모르고 놀래갖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진짜 쭈비스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사. 저 아는 선배님이 CSI 요원이신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게 사망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었었어요. 사건 현장이었는데 갑자기 진짜 사람이 분명히 숨을 안 쉬었대요. 근데 하고 숨을 퍽퍽 하면서 쉬겨가지고 바로 119 이송을 해서 살았는데 근데 눈 오는 날이었대요. 자기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분은 나사로스 증후군 본 거예요. 네, 아마 잠깐 멈췄는데 근데 그 친구가 10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래서 그 후로는 진짜 꼼꼼하게 보게 된다고 하시긴 하셨죠.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눈 떴더니 살았더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경우도 목젖이 움직이고 눈을 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를 자세히 봤더니 눈동자도 좀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러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히 다시 응급실로 이동을 했고요. 만약에 이 사건 정말 경찰이 40분 만에 그날따라 특별히 급한 일이 없어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하경찰서 그 당시 형사과장 김윤태 형사과장이 만약에 그 형사가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40분 만에 거기 도착 안 했으면 형사가 올 때까지 아마 냉동실에 입고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짜 그러면 진짜 사망하죠. 네. 밀폐된 공간에 입고돼 갖고 그 냉장고 통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사망하죠. 호흡곤란에다가 저체온까지. 그럼요. 그런데 이 경우는 형사들이 특별히 큰 바쁜 일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거기 달려갔던 거고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검시하는 과정에서 목젖 움직이고 눈동자 움직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응급실로 보냈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의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건 15분 이상의 심장 정지예요. 15분 이상 심장 정지가 일어나면 이건 당연히 사망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처음에 그럼 의사가 판단 잘못해갖고 산 사람 죽었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건 과실 아니야?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생한 케이스고 심정지가 15분 이상 지속돼서 의사가 사망 판단한 거 가지고는 의사 과실을 따질 수 없어요. 네. 이 경우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의사의 과실이 아님을 예. 판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 살아나신 분은 정말 그 후에도 아픈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뭐 일단 응급실로 옮겨져 갖고 2, 3일 후가 되니까 아마 이 사람이 회복이 됐나 봐요. 간단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그 불우한 편에 속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망했다고 그러고 가족들한테 바로 연락했을 때 아무도 신병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근데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참 진짜 기적이라는 말, 우리가 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또 그 사건을 보게 됐었는데요. 바로 라자로 증후군. 라자루스 증후군. 그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건 2014년 건이잖아요. 네. 2017년도에 또 한 건 있었어요. 네. 2017년도. 5월 9일입니다. 네. 부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로 실려온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83세 김 씨 분이셨습니다. 네.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이제 아마 심장이 정지됐어요. 네. CPR도 실시하고 했지만 안 된 거죠. 그래서 의사는 또 당연히 15분 지났으니까 사망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다 있는 상태였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가족도 인정을 했었고 의사도 사망 판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영안실로 이동을 하게 됐겠죠. 예, 영안실로 이동해서 이제 사망한 걸로 봤는데 이거 네. 1시간 지난 다음에 아마 이건 장례식장 직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장례식장 직원이 뭐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천을 올렸더니 이 사람이 숨 쉬고 있어요. 아, 이게 아마 이제 그 병실에 있다가 그 장례식을 그 병원에서도 치를 수 있지만 다른 장례식장으로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장례식장 그 병원에 딸려 있는 장례식장 영안실로 이동이 됐는데 네. 거기서 장례를 치러도 되는데 네. 가족들이 자신들 편한 쪽 집 근처 영안실로 아마 옮기고자 했던 모양이구나. 네, 그래서 이동하는 도중에 이동하려니까 시천을 걷어서 확인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얼굴이랑 인적사항을 이 사람 맞냐? 옮겨갈 사람이니까. 네, 확인하고 가는 과정 중에 그때 아마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살아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참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맞아요. 이분도 그냥 거기서 장례 치른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영안실을 아마 냉동고로 입고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 다른 장례식 우리 동네 가까운 저 장례식장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안실 직원이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서 자 확인해보고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천을 거둔 사이에 이 사람이 숨 쉬고 있는 거 발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 분이나 이분이나 다 천운이에요. 그러니까요. 냉동고 입고 이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 근처로 가려고 했던 게 그 탁월한 선택이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하늘이 있다라든지 운명이 있다라는 걸 저는 가끔 이게 현장에서 느끼고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제 영안실에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또 다시 갔겠죠, 이분도. 네. 그 이후에 딱 가니까 배고프다 그러면서 음식 요구했대요.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배고프다 뭐 이러면서 음식 줘라, 목마르다. 그리고 심정지가 한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상이래요. 뇌 손상이 전혀 없답니다. 와. 산소 공급이 펌핑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는 손상 요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신 그러니까요. 건데. 그런데 이분은 뇌 손상도 전혀 없었고요. 네. 건강 상태는 오히려 좋아졌대요. 그 신장 치료할 때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부활이다 했는데 연세는 많으세요. 83세. 83세. 네. 네, 이분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셨어요. 네. 이거 가족들이 뭐 이거 죽지 않은 사람 죽었다고 한 거다 뭐 항의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가 없는 사건들. 저는 가끔 의사가 더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맞아요. 케이스 있으면 내가 분명히 사망 판정을 내렸던 환자가 깨어났다고?
의사로서 찜찜하기는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설은 있어요. 이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자로스 증후군. 예, 나자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설은 있더라고요. 가설은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설 중에서는 가장 뭐 정설이라고 그럴까? 네, 유일한 또 가설이기도 하고요.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강영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폐소생술을 오래 하다 보면 갈비뼈나 가슴뼈가 부러진대요. 네. 그 부러지면서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막 하는 과정에서 가슴뼈,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뼈가 심장 쪽을 누르다 보니까 심장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는 거죠. 그 중지된 현상을 보고 사망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심폐소생술 안 하고 이제 사망했다고 놔두고 있으면 뼈도 이제 그 눌렀던 뼈가 원위치 되면서 눌려있던 심장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는 그런 가설을 유일한 가설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 현재로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교수님. 맞습니다. 외국 사례 몇 개 더 있어요. 네. 보니까. 뭐 콜롬비아에서 2010년에 있었던 2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제가 의학적 용어로 잘 몰라갖고 다발성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네. 그리고 경화증이라면 뭐 굳는 거 아닐까요? 네. 하여튼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데 50대 여성입니다. 콜롬비아 쪽인데 콜롬비아는 아마 이게 부패 방지를 위해서 포름알데히드 네. 미이라 만들 때 이런 때 쓰는 것처럼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포름알데히드로 시체를 닦아내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서독의 광부 그다음에 간호사 갔던 분들이 아마 알코올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걸로 닦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포름알데히드를 바르던 중에 이 장례 지도사가요. 거기 이제 그 콜롬비아 그 여성이 살아 있는 거 알아가지고 살린 케이스 있고요. 중국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근데 아마 우리가 사례는 하나밖에 없지만 땅덩어리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네. 중국은 이런 사례가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쵸. 이게 일일이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네. 요즘 중국 사례 들어보면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입관해요. 맞습니다. 관 만들어서 입관까지 다 끝났대요. 80대 할머니. 근데 관뚜껑을 막 두들겼대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저는 저희 집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 네,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2009년 6월이었는데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판정받은 20대 예. 남성이 이 사람 지붕수리공이었나 봐요. 갑자기 30분 만에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까 0.001%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1년에 한 60사례 이상 있다고 그래요. 와. 나자로스 증후군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예수 아닌가요? 예수. 부활. 어제 신천지 이만희 네. 교주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저는 다 원본으로 못 보고는 편집된 것들을 뉴스에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본 건 아니고 네. 보니까 난 그분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꺼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제 안경 쓴 상태에서 인터뷰하는데 까만 눈동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요만한데 까만 눈동자 보이고 흰자가 안 보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어제 저는 어제 저는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란색 넥타이였거든요. 네, 어쨌든 그게 그 와중에도 노란색 넥타이 메고.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과연 지금 교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네.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 자체가 좀 횡설수설이에요. 네, 조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횡설수설하고 있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내가 보니까 저분이 지금 교주의 어떤 권한 행세를 하고 있을까? 아직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신천지를 끌고 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회의적이에요. 네.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어제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편집본이긴 하지만 내용을 하다 보면서 분명히 자기 신천지가 뭐 어쨌든 사죄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2번이나 저랬어요? 네, 근데 뭐 정부를 비판하고 지금 죽는 것부터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 다시 비난을 하면서 무언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지금 다른 곳으로 화제를 전환한다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과연 저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하니만도 못했죠. 네. 근데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안 하니만도 못했지만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압박이 되고 있고 조여오고 있으니까 네.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어제 그 사람 상태를 보면 네. 절대로 신천지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어제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 어제 저거 했대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바이러스 검사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우리가 막 난리 쳤잖아요. 저번에. 네. 그래 역시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막 가평까지 쫓아간다고 그러고 난리 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과천인가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했다고 그러는데 양성이 나올까요? 음성이 나올까요?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성 나왔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높은데 지만 떨어져 갖고 떠들어댔으니까 다닥다닥 붙은 사람들끼리만 올맞구나. 역시 공기 전염은 아니었구나. 공기 전염은 아니었고. 아니 그 사람은 아주 뭐 연단 왕처럼 꼭대기 올라가지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 덕덕덕 붙은 사람들하고 붙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일반 신도들하고 계속 악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볼 때 굉장히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하는 그분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초라한 어떤 노인의 어떤 뒷모습 좀 그런 걸 본 것 같고요. 기자가 질문 기가 막힌 거 하나 돼요. 영생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귀가 잘 안 들려서 근데 영생하시는 분이 신의 반열에 들어간 분이 귀도 안 들려요 그래.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해 줘야지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어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니까 질문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하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 그게 무슨 전달이에요. 기자회견의 전달. 난 좀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참 저급한 코미디 하나 봤다. 그런 느낌이 사실 어제 들었어요. 영생은 개뿔딱지나 영생이 영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자신들이 신도만 무대기로 걸려요? 이 나자로스 증후군 이런 거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나자로스 증후군 어떻게 보면 저는 1년에 60케이스 정도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아까 이제 한양대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갈비뼈의 압박으로 인한 걸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조금 되긴 한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과학적으로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명의 신비함 한번 다시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붙여갖고 그냥 가십거리 비슷하게 하나 내가 붙여왔는데요. 네. 노벨상을 만든 계기가 이 죽음하고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 노벨이 만들게 된 계기가 오보 하나예요. 오보. 잘못된 이 보도. 그래요? 노벨이 이 프랑스에 기거하고 있을 때 네. 노벨의 형 루드비가 사망을 했대요. 네. 노벨의 형이. 네. 그러니까 보도가 일시에 나왔는데 그 노벨의 별명이 그 당시에 죽음의 상인이에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건설 직종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지만 네. 그거로 인해서 더 빠르게 많은 많은 인원수의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때 노벨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노벨의 별명이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벨은 프랑스에 있을 때 형 루드비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 기사가 죽음의 상인 죽었다
이 보도가 막 엄청나게 떴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댓글은 아니지만 반응이 어땠냐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 새끼. 막 뭐 이런 게 막 여론이 이런 거예요. 그거를 노벨이 지켜보면서 아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노벨이. 네. 그 오보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수년 동안 우울증에도 걸렸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었다고 오보가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 가치가 뭘까? 그렇죠. 내가 뭘까? 난 살아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우울이 바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몇 년 동안 우울증이 왔다가 미리 써뒀던 유언장을 1895년에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한 내용이 내 전 재산의 94%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 과학 발전 공헌자한테 시상을 해라. 아, 그게 노벨상의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노벨이 자신이 그런 경제적 이득을 이걸 다이너마이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 파괴 물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환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죽음과 관련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보 하나가 노벨상을 탄생시킨 거예요. 오보와 그 죽음의 상인으로 봤던 그 시기에 사람들의 생각 이게 오늘날 이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벨상 난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노벨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왜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우리가 1970년대 왜 고속도로 뚫고 터널 뚫잖아요. 다이너마이트로 다 뚫었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그걸 하셨던 게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그래서 맨날 공사 현장으로 이제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이사를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그걸 뚫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서 손가락 절단도 나중에 이제 되셔요. 사고가 있으셔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폐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터트리면서 오면서 분진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판정을 못 받으셨어요. 인정을 못 받으셨는데 산재인데 그거.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항상 이 호흡기를 끼고 계셨던 기억이 나서 다이너마이트 하면 저는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폭약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 많이 받아요. 네. 갱도 같은데 또 그 굴을 뚫을 때 1차적으로 진공 뚫는 걸로 구멍 뚫어놓고 거기에 그 전체 양을 계산해가고 폭약을 몇 킬로그램 설치하고 뭐 이런 거를 계산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거든요. 네. 그 다이너마이트를 그 구멍 뚫은 데다가 딱딱딱 본인이 계산한 양을 넣어놓고 선을 쭉 연결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대피 방송 막 해요. 그 안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하나 둘 셋 해서 꽝 누르고 터지고 나 그 몇 번 봤거든요. 네. 그거 할아버지가 그거 하셨는데 돈은 많이 벌으셨겠는데. 근데 왜 돈이 없지 우리 집에? 근데 벌으셔갖고 다 쓰셨나 보다. 네, 근데 어느 용도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죠. 너무 구체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고요. 네. 하여튼 이 나자루스 증후군 얘기하다 보니까 노벨상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들어주시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건에서 나오는 증후군이나 뭐 컴플렉스 아니면은 뭐 그런 신드롬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떤 주제 뭐 신드롬이나 증후군 그때는 소화기호증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라자루스 증후군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다음에도 이런 어떤 증후군 같은 것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계기로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